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YBM 토익 대표 강사 박혜원입니다. 이거는 뭔가 자투리 어떤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.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짧은 무료 영상 강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지금 여기 써있잖아. 박혜원이 진행하는 토익 수업이 실강 YBM에서 현장에서 하는 수업이 수업명이 파워토익이에요. 그래서 토익 막강 5분 팁 이렇게 써져 있어요.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든 이거 돈 10원도 안 들잖아. 그러니까 클릭해서 완전히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컬러케이션하고 빈출 표현이라고 써져 있고요. 이 표현만 알고 있어도 뭔가 풀 수 있는 문제가 파트 5에서 생길 겁니다. 토익에는 여러 파트가 존재하죠. AC 4파트가 있어서 총 100문제, RC 5, 6, 7 합해서 또 100문제, 미친 듯한 200문제. 그 중에서 RC 부분에서 이렇게 빵꾸, 빈칸이 위치하면서 문장이 뭔가 사실은 원래 이렇게까지만 나오지는 않고 뭔가 문장이 하나 나와. 근데 그 문장에 빵꾸가 뿅 뚫려있고 ABCD 보기 중에 사지선다로 뭘 고르게 해. 그게 문법이든 어휘든 이렇게 101에서 130번까지 30문제 나오는 게 파트 5입니다. 그런데 보통 죽어라 해석을 하고 문법으로 5만 년째 공식을 갖다 들이서 넣고 막 대입하고 난리도 아니야. 그래 놓고서 토익 문제집 한 권쯤 다 풀 때쯤 굉장히 많이 늙어 있고 막 새치 생기고 뭐야. 그래서 이제 사실 문법으로 막 풀 수 있는 문법 양치기 문제보다 토익은 어휘의 싸움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어휘가 있을 때 요걸 예를 들고 싶다. 사실 문법이랑 상관없는 거예요. 어휘에 미친 듯한 어울림이야. 미친 듯한 맞춤법, 패션, 어떤 태픽 이런 느낌이야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빈칸에 단어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세면대야. 영어로 안 썼어요? 우리는 프로 한국인이니까. 세면대. 근데 세면대인데 이 세면대 앞에 빵꾸가 나 있는 거야. 토익 시험장에서. 근데 그 빵꾸의 후보로 보기 A가 잘생긴이야.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하나 이거지. 근데 원어민들은 사실 뭐야 잘생긴 세면대가 여기서 끝내버리고 답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어휘가 영어로 써져 있을 때 얘가 뭔 뜻인지 모르면 어차피 해석이 꽉 막히니까 이것만 갖고는 역작용이 안 되니까 여기 주변을 다 들이놓고 여기서 다 슬래시로 끊어가면서 읽고 있는 게 현실이란 얘기예요. 근데 사실은 토익에서 이렇게 빵꾸가 출현하는 빈칸에 뭔가를 메우는 파트는 빈칸 주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이 어휘는 이 어휘랑 되게 잘 어울린다. 이렇게 어휘 두 개가 하나처럼 연이어져서 다니는 현상을 전문 용어로 컬로케이션이라고 그런다. 연이어진 어휘들, 연어. 원어민들한테는 자연미 발산 그 자체고 공기의 들숨 날숨인데 우리나라는 문법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휘가 서로 잘 어울리는 거 두 개의 어휘가 한 단어처럼 붙여 이러면 정답 돼버리는데 이걸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언어학의 전공자라든지 원어민 분들은 당연시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문법은 몇 점을 시작했든 알 바 아니야. 상관없어요. 문법이 되게 구리구리 하던 분은 괜찮아. 이거는 문법으로 풀거나 이해로 가는 게 아니에요. 이해뇌는 정지시켜도 돼요. 그냥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한 단어씩 붙여서 여러 번 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토익에 잘 나오고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것 중에 첫 번째, speech라는 단어가 있죠. speech는 연설이에요. 아직은 어디에 붙어있는 딱 떨어지는 명사야. 근데 연설 이렇게 말해버리면 문장이 안 되잖아. 토익을 떠나서 말을 길게 늘리려면 뒤에 말이 더 붙잖아, 주변에.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연설이 아니고 연설하다야. 근데 연설하다라고 할 때 하다 하면 영어로 do가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지만 do a speech라고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. do a speech라고는 잘 안 해요. 더 많이 어울리는 표현은 이런 어휘들이 있어요. 이건 영어의 어휘들이 그냥 주옥 같은 연결이지 문법으로 공식으로 따져가는 게 아니란 얘기지. give a speech. 얼마나 대단해? give는 주다란 뜻이지만 여기 speech하고 붙으면 애가 아무 뜻이 없어져. 그냥 연설하다라는 한문과 같이 이런 게 콜로케이션이에요. 그리고 deliver a speech. 대단하지. deliver는 배송하다인 줄 알았네. 배송인 줄. 근데 여기 들어가니까 연설하다예요. 똑같아. 그리고 make a speech. 연설을 만들다보다는 그냥 연설하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시험장에 갔는데 난 해석이 구리구리하고 시간 없어 죽겠고 노안이 첨벙첨벙 왔으며 빈칸 앞뒤에 더 많은 내용 읽어봤자 이미 지금 자신감이 결하다 있다. 근데 ABCD 보기 중에 빈칸 뒤에 스피치가 있고 보기 중에 딜리버리 뭐가 하나 보인다. 늦는다. 야,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스피치가 이러한 어휘들만의 지배만 받는 건 아닌데요. 이런 어휘들이 노출이 되면 하나의 같은 작용으로 붙어날 수 있다. 이런 정도예요. 자, 이제 precautions로 가죠. 우리가 아는 단어만 토익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precautions, 예방 조치란 뜻이에요. 주의를 하는데 그 주의를 먼저 하는 거니까 예방 조치요. 근데 예방 조치를 하다라고 하는 거야 또. 근데 조치를 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치는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할 때도 조치를 취하다가 되게 잘 어울리죠. 취하다를 영어로 바꿨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take예요. take precautions. 이번에 precautions는 give랑 deliver, make 뭣도 다니질 않았어. take를 끌었지. 그래서 take precautions는 한문과도 같아요. 모든 어휘가 take랑 대박적인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고요. 자, 이제 decision으로 가죠. 결정이죠.
하다라고 또 해보죠. 자, 이번에 하다라고 할 때는 어느 어휘가 들어가냐면 make가 재탕됩니다. make는 만들다보다는 하다로 할 때도 되게 많죠. 모든 어휘만 그런 건 아니고요. 선택된 몇몇 어휘들에 그래요. 대표적으로 reservation, 예약이 있잖아. 그럼 예약 만들다라고 안 하지만 누구나 잘 어울리게끔 얘기하는 게 예약하다. make a reservation 이런 느낌으로 make a decision 그랬을 때는 결정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. 그리고 confirm a decision이 되면은 결정의 최종 승인과 확인을 하다. 결정을 다시 확정짓다의 느낌이 좀 있고요. 여기 써져 있진 않지만 이 결정을 확정짓다라고 하는 어휘에 final 들어봤죠? 형용사로 그 final에다가 ize를 붙였을 때 finalize가 돼도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다.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이런 어휘들이 나오면 decision하고는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. 자, 이제 caution 하도록 하죠. caution은 precaution에서 pre를 뗐어요. 그래서 예방 조치까지는 아니고 그냥 주의예요. 그래서 주의를 하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, 우리가. 그리고 우리가 프로 한국인이다 보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어 잘할 때 주의를 기울여 라고 할 때 이게 사탑처럼 기울여진 건 아닌데 하여튼 뭔가 시인적인 느낌으로 기울여 주의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.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다 혹은 주의하다. 이런 건 진짜 와, 나 한국말로 왜 이런지 설명이 안 되죠. 이게 연어예요. 문법이 구리구리해도 이거 외우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고요. use caution. 이거 되게 고급이에요. 고급 연어고요. use caution이 되면 사용하다라고 절대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. 주의하다예요. 또 주의를 기울이다, 주의하다가 다른 말로 exercise caution도 돼요. 진짜 어이없지 않아? 운동할 때 쓰는 게 아니었던 거지, 여기서는. 자,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이 공란에 항상 익숙해지게끔 뭔가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써서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 입 밖으로 빼서 여러 번 읽는 것이 가장 각인빨이 높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빼보는 거야. 집에서 혼자 복습하면서. 연설하다, give a speech, make a speech, deliver a speech. 그 다음에 주의를 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방 조치가 돼버렸으니까 예방 조치를 취하다, take precautions. 그리고 결정을 할 때는 make a decision, 결정에 대해서 확정 지을 때는 confirm이나 finalize a decision. 그리고 마지막으로 caution, 가장 고급적인 생뚱맞은 어휘의 연결로서 나오면 대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주의하다, 정말 생뚱맞게도 use caution, exercise caution 이렇게 됩니다. 이런 거는 문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토익 파트 5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기가 세팅돼서 나오죠. ABCD 보기가. 그럼 보통은 여기를 다 슬래시로 끊어가면서 괜히 웬 뒤에 새로운 문장이니까 웬 앞에서 괜히 또 끊어주고 이래야 또 내가 살아 숨쉬는 토익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거보다 더 가까운 데 보세요. caution이 나왔죠. precaution 아니고 caution이에요. please는 명령문을 유발하는 체이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동사 원형으로 출발을 해요. 그래서 caution하고 붙어서 하나의 주의하다라는 괴물을 탄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. 뒤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빈칸 뒤에부터 먼저 갔었어야 돼요. 자, make caution, do caution, use caution, enact caution. 이거 중에서 정답은 use caution. 근데 이거를 외워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데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문법집, 문법서 죽어라 보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아무리 끊어대도 여기 자체에서 작용이 안 돼버리면 풀 수가 없고요. 근데 이런 문제는 또 아무나 맞추는 건 아니라서 이런 거에 좀 묘미를 가지시고 실제 영어랑 가까운 또 무언가를 실무 영어 틱한 걸로 물어보는 게 토익 시험이에요. 문법만 내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걸 잡아주시고요. enact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도나 법규, 어떤 규율 따위를 제정하다의 느낌이 좀 있지만 caution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. 이런 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. 근데 문제 출제자가 빈칸 뒤에 caution이라는 단어 말고 이번에는 decision이라는 단어를 썼어. 그럼 make가 정답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기까지만 가는 거 다 볼 필요는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. 토익 문제는. 이래서 시간이 내가 오래 걸렸고 너무 과다한 꼼꼼함은 때로는 화를 부를 수도 있다. 이런 식의 연습을 하시면 프로 한국인인 저 같은 사람도 분명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휘의 작용, 연어라고 하거나 습관적으로 같이 다니는 어휘가 보이면 단어장 같은 데서라도 맨날 똑똑 뜯어가지고 같이 소화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번에도 또 다른 걸로 재밌는 것도 혹은 좋은 거 혹은 쏠쏠한 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